자, 네, 함수의 극한하고 연속이요. 뒤에 우리 안 풀었던 거 평가원하고 수능 문제 뽑아보니까 전부요. 딱 12문제네. 극한 5개, 연속 7개. 이번에 보면서는요, 고난도 문제에도 도전을 해보시도록 합니다. 네, 근데 되게 어려운 문제도 있고, 뭐, 크게 이렇게 난이도가 안 높은 것도 있죠. 지금 197번, 202번은요, 네,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지, 그세요. 얘는 네, 한번 풀이는 자 지금 얘는 합성함수가 주어져 있거든. 그래서 얘가 t가 무한대로 갈 때 제가 어디로 갈지를 생각하면은요, 예, 어디로 갈지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합성함수의 극한은 저 안에 있는 함수를 그려봐야 됩니다. 얘는 t 플러스 1분의 t 플러스 1 마이너스 2. 그래서 t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1.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그래프가 자, t는 마이너스 1과 y는 1이 점근선이 여기가 음수일 때는요. 여기가 아니라 이쪽과 이쪽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t 값이 여기 t축인데 무한대로 가면 얘가 점점 y축 점근선이 그 1에 가까워지는데 1보다 작은 값에서 가까워지니까요 1 마이너스로 간다.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 거지. 야 1로 점점 가까워지는데 1보다 작은 값에서 1로 간다고. 그지? 그래서 그래프에서 fx의 1에서 이 좌극한을 읽어보면 좌극한 2가 되겠다. 이렇게 풀어야 정확한 거죠. 예. 마찬가지로 얘도 y는 t 플러스 1분의 4t 마이너스 1. 얘는 t 플러스 1분의 4배의 t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5에서 t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5 더하기 4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얘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예. t는 마이너스 1, y는 4에 대해서 여기가 음수니까요. 역시 이쪽과 이쪽에서 그래프가 나타나겠다. 그죠? 근데 얘는요.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잖아.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그래프는 점점점 4에 가까워지는데 4보다 큰 값에서 4로 가까워지겠다. 그래서 얘는 4의 우극한이 3이 되겠네. 그 극한 값이. 얘는 합성함수의 극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분수함수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언제든지 2차 함수일 경우도 만만치 않아. 얘가 2차 함수가 주어져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꼭 2차 함수를 그려보고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판단을 하셔서 풀어보셔야 되겠네요. 그래. 이렇게 풀어보는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 얘는 좀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지. 지금 8 플러스 G의 8 플러스를 따지려면 얘를 봐야죠. 얘를 8 플러스와 2배 F 8 플러스 얘네 둘의 대소를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F8 플러스라는 건요 8보다 조금 큰 값에 대하여 그것보다 F가 뭐야? X보다 작은 자연수 중 소수의 개수잖아요. 8보다 작은 소수는 4개잖아 무조건. 야, 이 값이 8.1이던 F7.9던 무조건 얘는 4개가 되는 거지. 그죠? 얘는 계속 4개라고. 그래서 얘는 4예요. 그럼 얘는 8이니까 누가 더 큰 거야? 얘는 8보다 조금 큰 값이잖아. 얘는 4에 가까워지는 값이 아니라 8보다 커도 4고 8보다 작아도 4니까 얘는 계속 4라고요. 4와 가까워지는 값이 아니다. 그래서 얘가 더 커. 그래서 이쪽이 더 클 때는 G의 8 플러스는 F8 플러스랑 같아서 4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 8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8 마이너스. 야, 이 값은 똑같이 8 마이너스하고 2배 F
8 마이너스를 비교해보면 얘는 아까 얘기했잖아. 무조건 4라고. 그럼 얘는 8보다 작으면서 8에 가까워지는 거 8은요. 얘가 더 큰 거지? 그러면 요식을 만족하니까요. G의 8 마이너스는 F 8 마이너스분의 L. 그래서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알파 나누기 베타 이거 나누기 이거니까 4 나누기 4분의 1에서 16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극한의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극한 따질 때 그래프가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알파라고 해도 얘는 극한값 뭐 이게 y는 fx야. 여기가 b야. 그럼 fb 플러스가 야 이거냐에 따라서 알파 플러스일 수도 있고 알파일 수도 있고 알파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야 지금 그래프가 이거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르다고요. 그리고 얘네는 크기가 분명히 얘가 크고 얘가 큰 거야. 알파보다 알파 플러스가 더 큰 값이라고요. 알파에 가까워지는 거지 알파는 아니거든. 그래서 이 극한값이 극한이 대소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극한값이 아니라 얘는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8이었고 얘는 8 플러스였고 얘는 8 마이너스여서 그거의 대소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10분 정도 드린 다음에 또 뒤에 두 문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페이지부터는 약간 풀이가 길어지겠죠. 자, 한번 해보시고요. 자, 203번은요. 이 문제부터 시작해서 식 하나를 갖고 여러 개를 동시에 표현하는 문제가 지금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얘는 일단 보면 둘 다 3차 함수야. 3차 함수의 fx, gx인데 최고차 함계수가 1이에요. 그럼 일단 이걸 보고 gx는 x-1을 인수로 갖는 이런 꼴이 되겠다. 그죠? 그리고 지금 얘는 식 4개가 한꺼번에 써 있는 거지. 첫 번째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분의 fx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거야. 여기에 1능식, 2능식, 3능식 4개의 식을 동시에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얘가. 자, 그럼 이걸 보고 지금 gx가 x-1을 인수로 갖고 있는 함수인데 이거의 극한값이 존재하려면요 0인자 x-1을 소거해야 되니까 fx는 x-1을 하나 갖고 있어야 약분이 돼서 극한값을 구할 수 있고요. 근데 그 극한값이 또 0이라는 건 얘가 0이 된다는 소리니까 x-1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조건 1번을 보고요. gx는 x-1의 qx 꼴인데 fx는 x-1의 제곱 q1x, 2x 이런 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n에다가 2를 대입해봐요. n에다 2를 대입하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1 qx 이게 gx고 x-1의 제곱 q1 이게 1 이게 2x인데 야 얘가 1 하나 약분되고 2를 집어넣으면 이거 얼마야? n에다 2 집어넣으면 또 0이 돼야 되잖아. 어떤 극한값이 분수식이 0이 된다는 건요 분자가 0이 된다는 뜻이야. fx는 다 구한 거야. fx는 2 넣어도 0이 돼야 되니까 x-1의 제곱 x-1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제 gx에 대해서 요 뒤에 요 2차 식을 구해야 되는데 그걸 구하는 세 번째 식. 자, n에다 3을 집어넣으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지금 fx는 x-1의 제곱 x-2 gx는 x-1 곱하기 최고차항이 1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 약분 하나 하고 3을 집어넣으면 위에는 여기다 3 집어넣으면 2하고 1이니까 2가 돼. 그런데 여기다 3 집어넣으면 9 플러스
3b 플러스 c가 되는데 그게 이게 n이 3일 때니까 여기다 3 집어넣으면 2하고 1이 돼서 얘도 2가 되는 거야. 얘는 1이네. 9 플러스 3b 플러스 c는 1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n에다 4를 집어넣으면 리미트 x가 4로 갈 때 x 마이너스 l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하나 약분하고 4 집어넣으면 3하고 2가 돼서 6이 되고 여기 4 집어넣으면 16 더하기 4a 플러스 b인데 n은 4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3하고 2가 돼서 얘는 6이 되는 거지. 그럼 얘도 1이야. bc지 뭐하니? 자 16 플러스 4bc 더하기 c도 1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아래서 위를 빼주면 7 더하기 b는 0이 돼서 b는 마이너스 7 b에다 마이너스 7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21 더하기 마이너스 10이니까 c는 13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gx는 x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3이다 라고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다. 이건 완전히 논리적으로 이걸 식을 하나 둘셋 네 개 만들어가면서 푸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풀 때 포인트는요, 어떤 분수식의 극한값이 0이 된다는 건 분자가 0이 된다는 거야. 분모와 상관없이 0인자 없어지고 분자가 0이 돼야 돼서 fx를 다 찾을 수 있었던 거죠. G5는 4 곱하기 얘는 25 빼기 25 하고 얘하면 38인데 35를 빼니까 3이 돼서 답이 12가 되겠다. 예, 이렇게 풀어보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풀어보는 문제였어. 2015년 10년 좀 더 됐죠. 선생님이 이런 고난도 문제를 풀 때 논리적인 풀이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한 10년 전 스타일입니다. 최근 5년 전부터 나오는 스타일은요, 오너 안팎으로 직관적인 스타일로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 자꾸 나오고 있어. 그건 참고적으로 알고 있도록 하세요. 자, 204번. 근데 얘는 최근 문제인데 좀 굉장히 논리적으로 또 푸는 거네, 얘는. 자, 얘도 문제를 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의 값이 일단 존재해야 되는데 이걸 조건을 가라고 놓을게요. 자, 근데 fx가 x-2잖아. 그러면 요거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요, 리미트 x가 얘가 2라고 1을 인수로 가야 되니까 1로 갈 때 fx x-1 곱하기 x-2분의 x-1 곱하기 x-2의 절대값, 이거의 극한값을 풀었을 때 구하면 어떻게 될까?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얘네들이 약분이 되잖아. 얘가 약분이 되는데 저 그래프가요,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1보다 큰 값에서 가면 0 플러스로 가는 거지. 얘가 음수야 지금 1 플러스에서.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가 돼서 약분하고 마이너스 1이 된다. 1에서 요극하는 그런데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을 풀면 1의 좌극은 얘가 양수로 간다고. 그래서 지금 이 식이 그대로 풀려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약분이 돼서요 그냥 얘는 1이 되는 거야. 지금 여기 있는 요 식이요, 요 알파가 1일 때는 1의 좌극 우극이 달라. 그럼 얘가 어떻게 해야 돼? 걔를 치료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G1은 0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요 2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겠지. 딴 데서 그런 일이 안 벌어져. 여기든 둘 다 양수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래서
G2도 같은 원리로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 가에 의해서 GX는 얘가 1에서의 우극자극, 2에서의 우극자극이 다른 값이 나오는데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GX는 x-1 곱하기 x-2 곱하기 hx라고 표현을 할게요. 지금 GX가 몇 차 함수예요? 최고 차의 개수가 1이 4차 함수잖아. 그래서 얘는 2차 함수가 되겠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걸 조건 나라 그래서 조건 나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알파로 갈 때 gx가 어떻게 해야 돼요? x-1 곱하기 x-2 곱하기 hx라는 함수고요. 위에도 x-1 곱하기 x-2 곱하기 hx 빼기 fx. 에이 잘못 났다. 이거 fx잖아, 그지? gx를 fx라고 놓으면 되잖아. 이 앞에를 이렇게 넣을 수 있겠지, 그세요? 그래서 지금 얘도 오른쪽도 이것도 gx 자리에 fx, hx, fx, hx 마이너스 fx 절대값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세요? 자, 얘를요 위의 식을 fx를 뽑아내면 hx 마이너스 1의 값이 되고요. 밑에는 fx, hx인데 여기 이렇게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지, 위에는. 그래서 그런데 야, 아까 fx가 어땠어, 얘가? 2라고 지금 이 식의 극한값이요. 2라고 2에서는요 극한값이 달랐다고. 여기 알파가 1이나 2일 경우 얘가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나온다고.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돼? 그때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거 분모 말고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hx는 x 마이너스 hx 말고 위에 있는 분자에 있는 hx 마이너스 1이라는 요 함수가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hx라는 함수는요 f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다. 이게 fx니까 fx 플러스 1이 돼야 되는 거다. 그럼 최종적으로 gx는 어떻게 생긴 거야? fx 곱하기 fx 마이너스 이렇게 생겨야 요 두 가지 식의 극한값이 다 존재할 수 있겠네. 근데 구하라는 게 뭐예요? h 마이너스 g의 마이너스 얘는 f 마이너스 1 곱하기 f 마이너스 1 빼기 f 마이너스 1이 얼마야? f 마이너스 1 저희는 지금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6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6 곱하기 5가 돼서 30이 답이 되는 문제가 아닌데? 틀렸는데? fx 플러스 1이라고 적어야 되는 거 아니야? gx 여기 플러스 1 여기 플러스 1이라고 안 했니 내가? 이 7이 되겠죠. 그치? 여기가 플러스 1이잖아. 플러스 1. 그치? 그래서 얘가 6이면 얘는 7이 돼야 돼서 42가 돼야 되는 거야. 두 문제 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풀어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논리적인 스타일도 여러분이 경험을 해보셔야 되겠네요. 그래요. 잘 풀어주세요. 두 문제. 뒤에 두 문제도 그렇게 만만치 않죠. 뒤에 거. 그것도 선생님이 일단 한 15분 있다 잘 가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두 문제도. 119번 보면 그 역함수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일단 역함수에 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 y는 fx하고 y는 f 인버스 x에 관해서
역함수가 나오면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 거지. 얘는 증가함수거나 감소함수만이 역함수를 가질 수 있다.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함수는 역함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증가 또는 감소하는 함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 y는 fx와 y는 역함수 x는 y는 x의 대칭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은 같다. y는 fx와 y는 x의 교점과. 근데 얘가 틀렸거든. 3번이 어떤 함수와 그거의 역함수의 교점이 반드시 y는 x와의 교점과 일치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보통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게 한 5년 좀 더 됐지? 거의 10년 됐나 이 문제도? 몇 년도야? 예. 6, 7년 됐나 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선생님들 사이에 좀 이슈가 됐던 문제죠. 왜? 뜨끔한 거지. 얘들 고1 때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지금도 이렇게 가르쳐요. 고1 애들한테. 근데 이게 성립하지 않는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 y는 x분의 1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근데 이거의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야. 그럼 교점이 무수히 많죠. 근데 y는 x하고의 교점은 2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게 틀렸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이게 틀린 예가 되는 문제예요. 어떤 함수와 그거의 역함수와의 교점은 y는 x하고의 교점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y는 x하고 일치한다고 풀면 골치 아프죠. 예. 자, 그리고 얘는 요 부분이 문제풀이의 요거 두 개가 문제풀이의 핵심이 되겠다. 자, 지금 이 함수를 보면은요, x는 1을 기준으로 y는 x를 그려놓고 여기 x는 1을 기준으로 왼쪽은 직선이고 오른쪽은 2차 함수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이 fx를 그린 다음에 그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1이 있네. 야, 얘하고 얘 역함수의 교점이 1이라면 무조건 요 점을 지나야지. 왜냐면 야, y는 x에 관해서 대칭 이동을 하잖아. 근데 얘가 1,1을 안 지나고 여기 지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거의 역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될 텐데 어떻게 교점 x좌표가 1이 되겠냐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포인트는요, 그 교점의 x좌표가 1이 된다라는 건 1,1을 지난다 얘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얘도 1,1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면 좀 쉬워집니다. 왜냐면 역함수하고의 교점의 x좌표가 1이 있잖아. 1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을 나눠서 그래프를 그리고 y는 x에 관해서 대칭 이동을 했는데 1,1을 지나지 않는 그래프를 그리면 그리고 얘는 1대1 대응이니까 연속 그래프가 돼야 되지. 그죠? 예, 그래서 일단 1,1을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뭘 생각하냐면, 자, 얘는 얘는 증가 또는 감소함수가 돼야 되거든. 그럼 얘가 일단 감소함수일 때 증가함수일 때 1,1을 지나는데 1보다 작을 땐 이런 직선이야. 그래서 얘가 증가함수야 이렇게. 그럼 여기 1 이후의 함수도 이렇게 증가함수가 돼야겠지. 2차 함수가. 그럼 이거의 역함수는 이렇게 되는. 교점이 3개가 나올 수가 없네. 증가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도 이게 교점이 3개가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얘는 증가함수가 아닌 거야.
그럼 감소함수일 경우 해봐야죠. 얘가 감소함수일 경우 이쪽에서 이렇게 감소고 여기서도 이렇게 감소인데 이걸 y는 x에 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교점이 세 개가 나올 수가 있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요 굉장히 직관적인 풀이를 해야 됩니다. 논리적인 풀이가 아니야. 수식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들어가면 못 풀어. 풀어도 너무 오래 걸려. 야 그런데 얘가 교점의 좌표가 x 좌표가 여기 마이너스 1과 2에서 있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럼 여기가 절로 가야 되니까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2고요. 이 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1이 돼야 이 문제의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만나서 푸실 때는요. 니네들 자이스토리 풀면서 다시 만날 거 아니야? 자, 첫 번째 포인트 뭐야? 얘하고 얘는 y는 x의 대칭인 거야. 그런데 교점의 x 좌표가 1이니까요. 1,1을 지나는 그래프가 돼야 된다. 왜? 1을 기준으로 좌우를 그래프를 다르게 그려야 됩니다. 니네가 한번 1에서의 함수값이 1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프를 그려봐. 그럼 교점의 x좌표가 1이 나올 수가 없어.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얘는 증가함수 아니면 감소함수다. 그래서 증가함수일 때 그려보고요. 감소함수일 때 그려보면 증가함수일 때 교점이 3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소함수일 때만 교점이 이렇게 3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려서 저 점은 마이너스 1, 그러면 이 점은 2, 마이너스 1. 자, 얘는 어떻게 돼? 1,1과 마이너스 1,2를 지나야 되는 거지. 그죠? 얘는 어떻게 돼? 1,1과 2,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럼 A, B, C 값 나왔지. 1,1을 얘가 지나야 되니까 A 플러스 B는 1이고 마이너스 1,2를 지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2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둘이 더하면 2B가 3이니까 B는 2분의 3이고요.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요. 그리고 얘는 1,1을 지나야 되니까 C 플러스 2분의 5가 1이어서 C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네.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답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2A는 얼마야?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4B는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C는 여기가 마이너스 10을 곱하면 15가 되겠죠. 이걸 다 더하면 20이 답이 되는 문제였다. 그래서 그래프만 정확하게 그리면 수식으로 푸는 건 별 문제 아니었어. 자, 그래서 나중에 역함수를 만나면 생각해야 될 게 y는 x에 관해서 둘이 대칭이라는 거 하고요. 역함수가 있는 함수는 증가함수거나 감소함수여야 돼. 1대1 대응이 아니면 안 됩니다. 자, 중간에 끊어져 있는 함수는요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쟤하고 1에서 함수가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1,1이 교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으로 가보면 자, 왼쪽 문제는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야 되는 아주 더러운 문제였죠. 거의 킬러 문제. 야 14번밖에 안 됐네 이거. 짜증이 확 나는 거죠. 야, 진짜 문제를 푸는데 14번 문제에서 이런 문제를 만나면 짜증이 확 나는 거죠. 야, 보통 이게 난이도 치고 올라가잖아, 난이도로. 그런데 최근 경향이요, 또 뒤로 갈수록 꼭 킬러 문제가 나오지는 않는 아주 잔인한 짓을 하고 있어. 야, 11, 12, 13, 14에서 이게 4점 문제가 어려운 게 튀어나와 버린다고. 그럼 짜증이 확 나는 거지. 왜? 막히거든, 거기서. 근데 여기는 풀고 지나가야 되는데 쉬사는 풀고 지나가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탁 막혀버리면 짜증이 나는 거죠. 염두에 둬야 됩니다. 14번보다 15번이 더 쉬울 수도 있어 얘들아. 14번보다 15, 16, 17이 더 쉬울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짜증이 확 나는 순간 문제만 정확하게 읽어보고 넘어가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인생 올해는 3월달, 6월달, 9월달, 10월달 이렇게 4번은 무조건 모의고사를 봐. 학교에서 4번은 무조건 봐요. 4번 이상 보겠지. 그런데 그 시험을 볼 때 여러분의 시험 보는 패턴을 결정을 하고 보셔야 돼요. 선생님하고 이제 모의고사를 3월 초에 들어가면서 보면서 선생님 그 부분에 관해서 모의고사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풀까? 나한테 맞는 풀이 방법은 무엇일까? 그래서 어떤 그 연구에서요, 같은 실력인 사람이 시험지를 보는 방법에 따라서 점수가 다르게 나오는 연구를 발표한 걸 얼마 전에 읽었거든. 어떻게 해야 더 점수가 좋게 나올까? 문제를 풀 때 문제 푸는 순서. 네, 결론을 얘기하면요, 어려운 문제부터 풀어가는 게 점수가 더 잘 나온답니다. 근데 솔직히 선생님은 그 부분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럴 거라고 가설을 세워본 적이 없어 나는. 근데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와. 근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이론을 그렇게 가설을 세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 뇌라는 게 활성화라는 게 돼야 문제를 잘 풀거든. 근데 쉬운 문제를 풀다 보면 몸이 제대로 안 풀리는 거야. 뇌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거야. 쉬운 문제를 먼저 풀다 보면 맨 앞에 2점, 3점, 3점 이렇게 풀다 보면 그러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뇌가 이렇게 가동을 풀로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문제를 풀고 나서 쉬운 문제를 풀면 쉬운 문제가 잘 풀린다는 이론이야. 어려운 문제를 푸느라고 뇌가 활성화가 다 돼 있는 거지. 뇌의 전반적인 영역이. 그래요, 그 사람 이론은. 그런데 선생님 이론은 이거예요.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게 문제를 풀어. 멀티태스킹을 한다는 게 뭐냐면, 선생님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신기한 경험. 문제를 풀다가 안 풀려서 넘어갔는데 17번 풀다가 14번이 머릿속에서 풀리는 경험. 해본 적이 있어야 되는데 17번을 풀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14번 풀이가 떠오르는 거야. 이게 멀티태스킹. 우리 뇌는요, 내가 신경 써서 17번을 풀고 있지만 뇌의 한쪽에서는요 14번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이런 방법을 추천을 해요. 60분 안에 30번까지 다 봐야 돼. 자, 60분 동안 30번까지 간다고. 이 중에 내가 다 푸는 문제가 15문제에서 20문제 정도 사이가 될 겁니다. 답을 낸 문제가.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푸는 거야. 약 25분 동안. 남은 문제 중에 반 이상을 해결하려면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지. 남은 문제 중에. 근데 얘가 20문제를 풀어내면요, 이제 5문제가 남는 겁니다. 여기 지나고 나면. 그럼 몇 분 남았어? 15분밖에 안 남았죠. 100분이니까 마지막 15분 동안 한 문제에서 3문제를 해결하면 1등급이 되는 거죠. 이과 기준입니다. 얘는 84점이면 1등급이 나오기도 하거든. 그래서 1등급을 갈 때는 요렇게 보는 게 가장 좋아. 그리고 이렇게 풀라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얘기한 멀티태스킹 때문이야. 이 문제를 2번째 만났을 때 풀릴 확률이 크다라는 거야. 내 머리는 그냥 놀고 있지 않았거든.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모의고사 볼 때 이렇게 계획을 짜고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시간 들면서 풀다가 너 이 새끼야 왜 60번인데 아직도 20번이야? 라고 뭐라 그러겠지. 내가 60분에 30번까지 보라 그랬잖아. 선생님 실제로 재수학원에서 애들하고 모의고사 볼 때 모의고사 훈련하면서요. 그렇게 한 4월달, 5월달쯤 모의고사 때 들어가서
우리 반 학생들한테 수학 시간에 들어가서 내 담임반이 있거든요. 담임반 애들한테 미리 설명을 하고 모의고사 보는 도중인데 한 60분 정도에 막 애들한테 뭐라 그러고 내가 이렇게 바보라 그랬지 이 새끼들아. 모의고사 한번 망친다고 네가 인생이 망해? 내 말대로 한번 해보라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패턴을 바꾸는 애들의 비율이 20-30%밖에 안 돼. 내가 얘기한 대로 패턴을 바꾸는 애들이 20-3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바꾼 애들 대부분이 조금 더 점수가 나온다고 나는 생각을 해. 나는 생각을 해요. 나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꿔봤는데 얘네가 더 잘 풀리니까 바꾸는 거 아니겠니? 나머지 애들은 그 방법이 안 맞을 수도 있기는 한 거예요. 오히려 아까 얘기한 30번부터 거꾸로 풀어오는 거지. 어려운 문제부터. 예. 그럴 때 더 점수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풀면서요. 야, 모의고사를 그냥 푸는 게 아니야. 내가 얘기하죠. 열심히 하지 말라고. 인생에 성공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 잘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잘할지를 자꾸 생각을 해봐야지. 야, 모의고사 시험지 누구나 그냥 1번부터 30번까지 풀어. 그냥 풀리면 풀고 안 풀리면 말고 하면서. 그런데 그거를 60분 안에 끝까지 주파를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푸는 애들 거의 없어요. 예. 뒤에서부터 거꾸로 푸는 애들은 더 거의 없어요. 예. 근데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냐고. 나한테 어느 방법이 더 맞는지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 얘들아.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그게 그냥 열심히 하는 거야. 잘한다는 보장 없습니다. 자, 알았지, 얘들아? 예. 그래서 우리 3월달에 모의고사 볼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야, 오늘 모의고사 어떻게 풀 건지 계획을 나한테 말해봐라고 얘기를 하면, 예. 보던 대로 보겠습니다가 1번, 2번, 60분 안에 3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3번은 30번부터 거꾸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번도 있고 5번도 있을 수 있겠지.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합니다. 알았죠? 네. 자, 205번 보죠. 205번은요. fx가 이렇게 구간에 따라 두 개의 함수로 나눠져 있어요. 자, 얘를요 f1x라고 하고요. 얘를 f2x라고 할게요. 그럼 f1x, f2x 그림이 바로 다 나오네. 그죠? 자, 얘부터 얘기하면 f1x는 f1 프라임 x 도함수를 구해보니까 6x 제곱 마이너스 6이라 6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자, 최고차항은 2잖아. 그죠?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지 여러분이 일단 예상 가능하네요. 자, 요렇게 마이너스 1 플러스 1 요렇게 내려서 요렇게 길게 내린지 알겠지? 요 길이가 4 곱하기 1이니까 요 길이도 4 곱하기 1의 세제곱 곱하기 최고차항의 개수가 돼서 이 길이는 8이 된다.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요.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을 기준으로 증가 감소 증가 여기가 2인데 2까지만 그리라고 했잖아. 그래서 2까지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그리고 요 길이가 8이니까요. 함수값을 구하기 좋은 0에서의 함수값을 구해보면요. 0에서의 함수값이 1입니다.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1,5가 되겠지. 요 길이가 8이니까 여기는 4가 돼서. 자, 1, 얼마? 마이너스 3이 되겠다. 그지? 예.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오른쪽은요.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 gx를 그려야겠네요. 근데 자연수 a, b라고 돼 있으니까 이 b 값은요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4거나 그런 그래프가 되겠다. 예.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 a가 자연수니까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해야 돼. 위로 볼록할 수는 없어. 그렇죠. 그리고 최소값이 9가 되는 거지.
맞나? 아니지? 잠깐만 얘가 굳이 꼭지점에 2에서의 함수값이 9가 돼야 돼. 그래서 2,9를 지나. 그래서 여기가 2,5잖아 여기가 2,5인데 여기 2,9를 지나고 지금 얘가 여기가 0,1이니까요. x좌표가 여기가 0이니까 x축이 어디냐 여기 있네. x축은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여기에 y축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2,9를 기준으로 왼쪽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기준으로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런데 어떤 y는 t라는 상수함수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할 때 k에서의 함수값과 k의 좌극한과 k의 우극한의 합이 9개가 되는 k가 한 개만 있도록 해야 된답니다. 자, 그럼 그게 무슨 뜻인지 일단 그림을 하나 그려보지 뭐. 얘가 지금 극값이 플러스 5니까 얘도 극소값이 플러스 5가 되도록 이렇게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상수함수 y는 t가 이렇게 될 때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y는 여기가 k가 y는 t인데 얘가 아니 y는 5겠지 그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요 t 값이 미안 y는 t에 대해서 이 t 값이 k일 때 k보다 좀 클 때 k보다 작을 때 교점의 개수의 합이 9개가 돼야 되는 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k 플러스일 때 몇 개? 교점이 2개 나오네. k일 때 3개가 나오고요. k 마이너스 k의 아래쪽에서는요 3개가 나오니까 다 합치면 9개가 안 나온다. 9개가 안 나오잖아. 자, 그럼 지금 여기서 딴 데서 9개가 나오는 데가 있을까? 여기서 나올 수 있을까? 여기서 만약에 여기 y는 t가 여기가 k라면 k와 k 플러스 k 마이너스일 때 교점이 여기서는 3개, 여기서는 2개, 여기서는 1개니까 도저히 9개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없겠어. 근데 그러면 두 번째로 시도해 볼 게 뭐야? 두 번째로 시도해 볼게. 얘가 요 중간쯤에 이렇게 되는 극값을 가지고 그럴 때 여기서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를 따져보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y는 t에 대해서 k가 k 플러스가 k 마이너스에 대해서 교점의 개수를 따져보면 여기서는 하나, 둘, 셋, 4개. 4개네. 요 위에서는 하나, 둘, 셋, 넷, 5개네. 이거 너무 많은데. 여기서는 하나, 둘, 3개네. 9개가 훨씬 넘어버린다. 그럼 이 경우도 9개가 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이 9개가 되는 경우가 딱 한 값에서만 9개가 돼야 되니까 지금 그 값에서만 따져보는 거야. 지금 뭐냐면 y는 t가 여기하고 여기일 때는요 이거 세 가지를 따졌을 때 다 똑같이 나올 거 아니냐고. 그 값이 아닐 경우는 야 y는 t가 여기가 이렇게 되면 k 플러스 k 마이너스에서 이 값이 다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요거보다 조금 더 커도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지금 이 k 값이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만 있기 위해서 이 k가 극값 얘네들의 극값 중에 하나여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이제 시도해볼까 하나밖에 안 나왔지 뭐. 그죠? 뭐. 자 그래프의 극값이 요렇게 되는 경우가 되겠지. 그죠? 요렇게 되는 경우가 되면 자 k가 여기일 때 y는 t가 여기일 때 y는 t에 이 t 값이 k일 때와 k 플러스일 때와 k 마이너스일 k 플러스일 때 교점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 k일 때 교점은 하나, 둘, 3개.
K-일 때 교점은 하나에서 9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9개가 나오는 이 K 값은요, 딱 여기밖에 없죠. 딴 데서는 이거 3개를 더해갖고 9개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 K 값이 한 군데에서만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이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요 점에서 합표는 얼마니? 자, 여기 아까 2였는데 2하고 B에서 함수값이 9로 똑같겠죠? 여기가 X좌표가 2면 여기는 B일 거라고 쓰세요. 그럼 여기는 2분의 2 플러스 B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함수값이 얼마여야 돼? 이때?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 거지. 예. 그리고 2,9를 지나는 건 돼 있고 더 볼 게 없나? 자, 그래서 2분의 2 플러스 B에서의 함수값 F 1 플러스 2분의 B의 함수값은 A 곱하기 저거 1 플러스 2분의 B지? 여기다 1 플러스 2분의 B 집어넣으면 2분의 B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여기다 1 플러스 2분의 B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분의 B 더하기 9가 되는데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고요. 예. 그럼 얘는 A 곱하기 얘를 고치자. 어떻게? 얘를 1 마이너스 2분의 B 얘도 1 마이너스 2분의 B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 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9 얘는 플러스 3이 되겠다. 그죠? 마이너스 1을 곱했다고 양쪽에. 그러면 이걸로 넘어가서 A 곱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B의 제곱이 12가 돼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1 그런 다음에 여기다 얼마를 곱할까? 4를 곱해서 그럼 여기다 4를 곱해서 A 이 안으로 4가 들어가면 제곱으로 들어가니까 2가 돼서 48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A, B는 자연 졸려도 졸려. 자, A, B는 자연수니까 얘도 자연수, 얘도 자연수일 거야. 그래서 얘가 A 곱하기 얼마의 제곱꼴이 돼야 되는데 48을 소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됩니까? 2가 4개 곱하기 3이 하나가 되겠네. 그러면 얘가 3이고 얘가 4의 제곱일 때. 와. 2의 제곱을 일러주면 12와 2의 제곱일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야. 그러면 이 경우에 A는 3이고 이 안에가 4가 되려면 B가 얼마? 6이 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A, B 값은요. A, B는 A가 3이고 B는 얼마? 6이 될 때. 선생님 마이너스 2가 될 수는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요 경우는요. A가 12고 요게 2가 되려면 B는 얼마? 0이 될 수는 없지. B가 4일 때가 되겠다. 그치? 근데 너무 잘못 푸는 것 같은데. 최대값이 A 플러스 B의 최대값이 이렇게 안 나오잖아. 나는 뭘 잘못 풀었을까 얘들아? 1일 때도 되겠구나. 그치? 야, 얘 아니지. 1일 때는 안 되지. 잠깐만, 그냥 풀어 잠깐 볼게. 2라고 이렇게 푸는 게 아니었다. 병수다. 자, 여기가 좀 좁게 돼 있어갖고요. 어디 옆으로 가지 뭐. 옆으로 좀 가서 풀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A 곱하기 2-B의 제곱이 48이 돼야 돼. 그죠? 그럼 얘가 1이고 48일 때, 얘가 2고 24일 때, 3이고 16일 때, 4고 12일 때, 또 5는 안 되고 6이고 8일 때, 그 다음에 8이고 6일 때. 8 다음에 얼마야? 12와 4일 때, 16과 3일 때, 이렇게 시끄러워시키더라. 24고 2일 때, 그 다음에 쟤는 48과 1일 때. 그런데 이쪽이 자연수의 제곱이니까요. 자연수의 제곱이 될 수 있는 건 얘하고 세 가지 경우밖에 없겠다. 그때
A, B의 순서상. 이 A가 얼마여야 되는 거야? 3. 여기 B에다 얼마 넣어야지 이게 나오겠니? 6. 그지? 자, 이번에는 10이고 얘가 4가 되려면 B가 얼마? 4가 되면 되겠다. 그지? 음수는 낼 수가 없으니까. 얘는 48. 얘가 1이 되려면 B가 1이거나 3이면 되는데요. 지금 B는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야지. 이쪽을 그래프가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야지.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B 값은 2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B 값은 2보다 커야 되니까 요거 아니고 B 값이 2보다 커야 되니까 얘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때 A 플러스 B는 얼마? 이건 9, 이건 16, 이건 51이 돼서 둘의 합의 최대값이 51이 돼요. 좀 겁나 어려운 문제였다. 그지? 그래도 선생님 풀이 한번 듣고 나면 예? 지금 자이 스토리의 풀이는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적인 풀이를 다 쫓아가려면 죽는다고 니네가. 그래서 선생님 풀이 한번 들어보면 그 자이 스토리 풀이를 읽고 이해하는 게 좀 많이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완전히 이해를 못해도요 예. 요 정도 듣고요 예. 해설도 잘 이용해서 마무리 해보시도록 합니다. 알았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우리 자이 스토리 풀다가 6시 되면 집에 가도록 합시다. 예. 실시.